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영우 선대위원장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당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단톡방에 가서 김 전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을 유포해달라. 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대통령실을 전대에 끌어들이지 말라. 안철수 후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대통령실이 정말 이번 전대에서 그래도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대통령실 공직자가 당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일을 하는데 가담을 했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자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그야말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조기에 진상이 규명이 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당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 조항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간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입장을 발표하신다는 차원에서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안철수 후보님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따르면 대통령실이 직접 요청해서 당원들로 하여금 김기현 후보 지지와 홍보 활동을 하도록 부탁하는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로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 2년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았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아픈 상처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기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안위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염원에 대못을 박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안이 매우 엄중한 이유는 대통령실이 이런 일을 그대로 놓아두다가는 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훨씬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범법이 발생하고 공천 파동이 재현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문제 제기는 이것을 미연에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행위를 막아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당도 나서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비대위와 선관위는 국민들과 당원들께 너무나 큰 실망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의 국회의원들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나경원 의원을 향해 연판장을 돌린 초선 의원들은 이런 사안이야말로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들께 다음의 사항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의 지시였는가? 둘째,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어떻게 가담했는가? 셋째, 이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대통령실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잇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저 MBC 김은지입니다. 선관위에도 오늘 중으로 수사를 공문 보내서 조치 요청하실 계획이 있는지라 법적 조치 말씀하셨는데 좀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선관위 그리고 또 비대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이 일이 벌써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공문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도 지금 분노한 당원분들께서 지금 현재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YTN 허민입니다. 방금 보도 하나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될것 같아요. 항상 보면 실명은 없고 고위공직자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건 실명이 아니죠.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죠. 비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대응한다는 게 그게 대통령실의 자세는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네, 다음 질문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준입니다. 정당대회가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안 돼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정치 중립 그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 법률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실형 이전 선고를 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러면 대통령실이라고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에 책임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면 어느 선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사 때 윤심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저희 캠프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MBC처럼 표준입니다. MBN 표준입니다. 업무가 밝혀질 때까지 사실 공개통을 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 대통령께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산시차 의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문산시차는 대통령실에 다시 있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 캠프의 입장과 그리고 또 지지하는 당원들의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원들이 먼저 움직여서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지시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캠프 측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행동을 의뢰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다는 행정실이라는 그러니까 캠프 측에서 당원들 말고 캠프 측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제가 좀 이제 전체 캠프 차원에서의 조처나 대치에 대해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집권 여당 내에 전당대회입니다. 어느 후보 캠프든지 이 대통령실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누가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특정 후보 지지와 비방과 관련된 그런 그 저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 후보를 지지했건 간에 대통령실에서 벌인 특정 후보 지지,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당원들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겪어왔어요. 우리가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면은 앞으로 내년 공천도 있죠. 또 윤석열 정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마치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그 익명의 관계자가 이게 뭐가 문제나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이렇게 그런 입장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인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우리 당내 선거가 됐든 조합장 선거가 됐든 지방 선거가 됐든 그러면 대통령실 직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하고 SNS에 글 올리고 당원들한테 투표 독려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근무할 자격이 없어요. 대통령을 계속 범법에 위법에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나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 정말 답답합니다. 아주 못된 거죠. 지금은 꼬리 자르기 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뭉갤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그럴 사안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술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그렇게 느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이 다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어렵사리 정권 개최까지 했는데 또다시 공정과 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고 순진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최영서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공식 따르면 인사부조심 관련자들에 대한 없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인사권자가 대통령상인 걸 감안하면 좀 윤 대통령 의중이 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대통령의 의중이나 그런 인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저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통령께서는 공정이나 상식, 법치에 대해서는 정말 남다른 신념이 있으세요. 그걸 우리가 겪어왔고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대통령실의 그 행정관들이 한 행동, 범법행위,
그 다음에 또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그 인식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급선무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에 대해서 규명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정부 출범 이래로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무너진 공념과 상식, 그걸 바로잡겠다는 국민적인 열망이 정권 교체를 만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가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두 가지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서울경도 이진석 기자입니다. 혹시 다른 후보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대해서 좀 대응할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오늘 아침에 이제 녹취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아마 직접 녹취본이 아마 또 방영이 되겠죠. 그러면서 저희들 다른 후보 캠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와이트 선임입니다. 어제 이제 카톡 대변인 통해서 그 카톡방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의 이름을 공개를 하셨잖아요. 근데 모두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만 있는 걸로 이제 나왔었는데 대통령실 다른 수석실에 관계자들도 포함이 됐다고 보시는지, 그 일선이 어디까지인지 밝혀졌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확인한 사실만 지금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SBS 안희재 기자인데요. 만약에 통실에서 아무런 조치가 계속해서 없다면 후보직 사퇴까지도 염두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김기현 후보가요. 사퇴해야죠. 대표님을 여쭤본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의 의미로서를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후보가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철수 후보님의 긴급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